Oh my gosh. Holy shit. 장비를 정지합니다. 치즈 같기도 하고 어딘가 잘못된 망고 토핑처럼 생긴 이 요상한 음식. 누구냐 너?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때 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음식은 바로 북유럽의 외딴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전통 발효 음식인 하우카르틀입니다. 우리나라에 삭힌 홍어와 상어 고기, 돈베기가 있다면 아이슬란드엔 삭힌 상어 고기로 만든 하우카르틀이 있죠. 이 모두가 톡 쏘는 암모니아 향을 자랑하는 후천적 기호식품입니다. 참고로 아이슬란드에서도 삭힌 홍어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 12월 23일 온 가족이 함께 끓는 물에 데친 삭힌 홍어를 먹는다고 해요. 그날은 아파트 전체가 냄새로 가득 찬다고 하죠. 홍어도 먹는 아이슬란드에서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삭힌 상어인 하우카르트를 맛보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로 여겨지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인에게 홍어를 주고 반응을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고든 램지도 이걸 먹고 놀라서 바로 뱉어 제임스 베이에게 굴욕을 맞받기도 했죠. 하우카르틀은 세계 음식 사이트 테이티스 아틀라스에서 세계 최악의 음식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왜 굳이 상어를 삭혀 먹었을까요? 그리하여 오늘의 시크릿 디쉬는 아이슬란드의 삭힌 상어 하우카르틀입니다. 하우카르틀, 하우카르틀, 하우카르, 하칼 등 여러 발음으로 불리고 이 뜻은 아이슬란드어로 상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세 초기 북유럽에서 사용된 고대 노르드어에서 상어를 뜻하는 명사 한카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하우카르틀의 기원은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초기 아이슬란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초기 정착민들은 9세기경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 즉 노르드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슬란드는 기후는 춥고 땅은 척박하고 농사는 거의 안 되고 거기다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식량 수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간단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죠. 바이킹들은 장기간 항해와 전쟁에 대비해 음식 저장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는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효, 건조, 훈제, 염장 같은 보존 기술이 필수였고 겨울철에도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식재료가 매우 중요했죠. 아이슬란드 근해에는 그린란드 상어가 많이 서식했지만 문제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 그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상어를 먹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고 가죽은 벗겨서 사용하고 간은 등유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해요. 먹을 수 없는 부위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상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죠. 먼저 첫 번째, 1600년경 아이슬란드 북서쪽 해안으로 죽은 상어 한 마리가 떠내려옵니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밧줄로 묶어 매달아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냄새는 심하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 말했듯 상어는 먹지 않고 땅에 묻곤 했는데 어느 날 배고픔에 지친 누군가가 그 묻어둔 상어 고기를 파내어 먹어봅니다. 발효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독성이 사라졌고 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북극 여우나 갈매기가 썩은 상어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걸 본 사람들이 해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시도하고 삭히고 말리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하우카르틀의 제작 방식이 정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집념, 이것이 바로 하우카르틀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수동물 하면 보통 거북이를 떠올리시겠지만 그보다 더 상위 클래스가 있는데요. 바로 하우카르틀의 주인공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2016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272년, 최대는 무려 500살까지도 산다고 해요. 즉 이순신 장군님이 한창 활동하시던 임진왜란 때 태어난 상어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사신 같은 생명력을 지닌 그린란드 상어는 여러 책에서도 기술될 만큼 대단한 상어이죠. 이 상어는 몸 길이는 최대 7.6m, 무게는 1톤 이상까지 나가며 북극해와 북대서양의 차가운 심해에서 서식합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활동성이 낮아 장꾸러기 상어과로 분류되는데요. 한 번에 헤엄치는데 1초에 30cm 밖에 못 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는 기생충이 붙어 있어서 앞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홍어처럼 이 친구도 용보로류, 생물학적으로는 가오리의 사촌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린란드 상어는 왜 이렇게 오래 살고 하우카르틀로 만들어졌을 때 왜 그리 냄새가 독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어 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특수한 성분 TMAO와 요소 때문입니다. 먼저 TMAO는 Trimethylamine N oxide. 의 약자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변해서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상어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심해는 압력도 높고 물도 엄청 차갑잖아요. 보통 생물은 그런 환경에서 단백질이 파괴되는데 TMAO가 단백질 구조를 안정시켜줘서 그린란드 상어는 멀쩡히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가운 북극해 심해에서 몸이 얼어붙는 걸 막는 천연 부동액 역할도 해요. 심해에서도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요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변 성분이에요. 그린란드 상어는 신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잘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소가 몸 안에 엄청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삼투압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바닷물에 푹 담겨져 있어도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소는 단백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걸 TMAO가 옆에서 커버해줍니다. 둘이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심해 생존 최적화 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물질이 암모니아 냄새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상어는 날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구토, 실명,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수한 방식으로 숙성시켜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숙성 과정도 간단하지 않아요. 상어가 어디서 잡혔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살았는지, 수온이 어땠는지에 따라 몸속 화학물질 농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고기의 손실량도 제각각이거든요. 게다가 현대에는 그린란드 상어는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2019년 기준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그린란드 상어를 위기 근접종으로 분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50살이 되어야 짝짓기를 할 수 있고 번식 주기도 매우 느리고, 그래서 지금은 상업적으로 대량 포획하는 건 거의 금지되어 있어요. 예전처럼 대규모로 만들지는 않고 전통을 이어가는 소규모 생산자나 마을 단위로 제한적으로 하우카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양보다는 의미, 음식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전통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셈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하우카르트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잡은 상어를 육지로 옮긴 뒤 머리를 자르고 피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자갈이 많은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상어를 묻은 뒤 무거운 돌을 위에 올려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6주에서 12주 정도 발효를 시켜요. 그동안 상어의 몸 안에 체액과 독성물질이 빠져나가고 박테리아가 요소를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형태로 안정화되는 발효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상어를 발효시키기 위해 상어를 묻은 모래 위에 일부러 소변을 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변을 본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상어 고기에서 나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도 있죠. 요즘에는 위생과 효율을 위해 모래 대신 냉장 보관실에서 나무 상자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 나무 상자는 액체가 빠질 수 있도록 틈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 손질 중에는 위쪽 가죽에 칼집을 살짝 내주는데 이건 마치 손잡이처럼 고기를 들어 올리거나 매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죽이 붙어 있어야 살코기가 흐물거리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상어 한 마리로부터 30에서 40조각의 필렛이 나온다고 합니다. 1차 발효가 끝난 뒤에는 상어 조각을 끈에 매달아 약 6개월간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이 건조 과정은 식감을 쫄깃하게 만들고 남아있는 수분과 냄새를 날려 먹기 적당한 상태로 바꿔주는 마지막 단계예요. 시간이 지나면 겉에는 갈색이 얇은 막이 생기고 속은 하얗고 말랑한 치즈 같은 질감으로 바뀝니다. 건조된 상어 껍질은 사포처럼 거칠어서 과거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를 사포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우카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양의 고기가 사라지는데요. 1차 발효 과정에서는 고기의 30%가 손실되고 건조 과정에서는 50에서 70%, 결국엔 전체 고기의 약 8% 정도만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성스러운 숙성 과정을 거쳐 하우카르트가 완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지혜와 생존 방식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우카르트는 상어의 어느 부위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름도 다르게 불립니다.
글레르 하우카르트. 이건 상어의 뱃살 부위입니다. 색깔은 붉거나 갈색을 띠고 쫄깃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더 진한 향과 풍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스키르 하우카르트. 이건 하얗고 부드러운 살코기 부위입니다. 마치 치즈처럼 말랑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아이슬란드의 유명 유제품 브랜드 스키르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죠. 냄새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부드러운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독한 하우카르트를 제대로 먹기 위한 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의 브레니빈입니다. 브레니빈은 무향의 슈넵스 계열의 술로 감자를 발효시켜 만든 증류주에 캐러웨이 향을 첨가해 만들어집니다. 이 술의 별명은 무려 Black Death. 직역하면 흑사병입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보통은 하우카르트를 한 조각 먹고 바로 브레니빈을 털어넣는 방식으로 즐깁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강한 암모니아 향을 브레니빈이 씻겨주는 역할을 하죠. 하우카르트를 브레니빈에 20초 정도 담갔다 먹으면 그 지독한 풍미가 감초맛같이 비슷하게 바뀐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호밀빵과 곁들이기도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 사이에선 그냥 하우카르트만 먹는 게 진짜라는 인식도 있다고 해요. 하우카르트는 그냥 일상 음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 전통 축제에 등장하는 의식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우카르트를 주로 소비되는 날은 아이슬란드의 한겨울에 열리는 전통 축제 소라블루트입니다. 이 축제는 19세기 이교도 문화에서 유래했으며 지금은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들을 먹는 날로 자리 잡았어요. 이 축제에서 먹는 음식들은 워낙 악명이 자자한데요. 이 라인업의 대표 선수가 바로 하우카르트입니다. 하우카르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현지 아이슬란드의 슈퍼마켓에서는 큐브 형태로 썰어 포장된 하우카르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돼서 팔기도 하죠.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의 몇몇 식당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맛보기 세트를 판매하기도 한답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먹으면 어떤 맛이냐? Wow. This tastes like good stanky French cheese. Rich Stilton cheese. Strong blue cheese. Tender cheese. It's cheesy. It's kind of cheesy. 대부분 여러가지 지독한 향을 가진 치즈 맛이라기도 하고 It's like ammonia. 독한 암모니아 향 때문에 소변 맛이다 라기도 하죠. 한국인들에겐 감정 기복이 심한 홍어의 맛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맛있다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이건 정말 취향 존중의 영역입니다. 하우카르트를 구해보려고 꽤 여러 곳을 뒤져봤지만 국내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식품 시장에서 판매 사례도 거의 없고 냄새와 맛이 워낙 강해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결국 든 생각은 이건 나중에 아이슬란드에 직접 가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겠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진짜 맛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괴식 특집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느덧 구독자 1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